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뭘 전해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오방정색이 어떻게 원리가 구성되고 상생이 어떻고 상극이 어떻고 그 원리는 뭐며 또 상생은 그랬죠. 내가 희생해서 상대를 살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상극은 내가 상대를 이겨서 나를 나타내는 게 상극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간색하고 오방정색을 우리가 이제 이름을 알아봤는데 지금 요번에는요. 그 색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직접 다 찍었고 그 오방정색이 갖는 의미 그냥 하나씩 15개 있죠. 그 십간색하고 오방정색 이것들을 하나씩 들면서 무슨 뜻을 가진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지에 보면은 가운데 이 궁궐에서 가질 수 있는 그 황룡이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황룡. 저기 그 여담으로 하나 드리면 저 용이 발가락이 5개일 거예요. 발가락이 5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황제를 의미합니다. 4개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개는 일반 양반들이 쓰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용 발가락이 4개짜리를 쓰다가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황제급이 됐다 해서 발가락이 5개인 도자기 청화백자라든지 이렇게 그 용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황색입니다. 제일 색 중에 이제 으뜸 가운데 있죠. 나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황색은 황룡을 상징하고 땅을 상징하고 토용이라고 그래서 한가운데에 늦가을을 상징하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고종 황제 어진입니다. 어진. 어진은 이제 임금님을 직접 그린 거를 말합니다. 예. 우리가 통상 어진이라고 그러면은 임금님의 모습을 보고 그린 거고 영정이라고 그러면 안 보고 얘기를 듣고 그린 그림을 주로 영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은 표준 영정이죠. 말과 기록을 보고 그린 겁니다. 근데 고종 황제는 어진입니다. 직접 보고 그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고종 황제께서 겉에 용포를 입고 계신데 이제 조선 후기죠. 그래서 황색 이 용포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보이는 황색이 가장 대표적인 중심적인 황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땅속의 마그마입니다. 여기 있는 사진 중에 제가 유일하게 안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찍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런 대화를 못 나누고 있겠죠. 이 적색은 뭐냐면 땅 속에 불이 있어가지고 이게 뜨겁게 타오르는 모양을 상징하는 게 바로 적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자를 보더라도 땅 속에 흑토자 땅 속에 불이 있다라는 불화하고 합친 글자입니다. 그래서 합쳐진 땅 속에 뜨거운 기운이 타오르는 거라 어떻게 써요? 가장 기운이 센 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물리칠 때도 어떻게 해요? 닭의 피 아니면 부적에다가도 빨간 글씨를 쓰고 또 빨간 옷을 입고 겨울에 너무너무 춥고 무서워요 어둡고 그럴 때 팥죽을 먹어가지고 또 기운을 차려갖고 잡기를 물리치고 하는 색을 가진 게 바로 이 적색입니다. 왜냐? 땅 속에서 엄청난 뜨거운 기운이 이렇게 솟아나니까요. 예. 자, 다음에는 백자입니다. 순백자.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또 역시 제가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쇠와 호랑이를 상징하고 방위로는 서쪽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리고 순수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이 백자를 많이 특히 조선시대 때 사랑한 이유는 바로 그 선비정신과 깨끗한 그걸 제일 중시 여기는 유교정신에 입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색, 이 백자도 순수하게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을 짜더라도 소색은 뭐예요? 원래 있던 재료, 비단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그게 비단의 누에를 짜는 모양 이렇게 만든 게 소자입니다. 아무것도 장식을 안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무명도 그냥 입습니다. 그런데 무명이나 비단은 그래도 고급인데 3배로 내려오게 되면 요거는 갈색을 띠면서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이제 평민이나 천민들이 입던 색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거는 흰색을 상징하고 백자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청색인데요. 청색을 말하게 되면 청송녹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색, 파란 소나무와 녹죽, 녹색 대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나무로 이제 키워가지고 딸을 키우려고 후원에다가 딸이 있는 데다가 대나무를 심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를 녹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녹당. 뭐냐면 녹당이 뭐예요? 대나무를 심어놓은 집 이런 뜻입니다.
청색은 청룡을 가리키고 동쪽을 가리키고 왼쪽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봄을 가리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청송 파란 소나무인데 위에 보니까 녹색이에요. 잎들이. 그런데 우리는 하늘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이 청색하고 녹색은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이걸 또 일본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왜곡을 시킨 경우가 있어요. 녹색하고 청색도 구분 못한다, 무식하다 이런 적이 있는데 아니 녹자하고 청자가 엄연히 따로 있는데 그걸 구분을 못했겠습니까? 아니고 푸르르게 저것처럼 지금처럼 하늘을 향해서 솟아오르는 기운, 청춘의 기운 이거를 의미적으로 상징했기 때문에 소나무를 똑같이 본 거고 또 푸르른 들판, 푸르른 하늘, 들판은 연두색이나 녹색이겠죠. 그래도 거기 풀이 솟아나는 기운을 보고 그 파란 하늘과 같다. 이렇게 해서 청색의 의미를 같이 본 겁니다. 절대 녹색하고 청색을 구분 못하는 데가 아닙니다. 예, 둘 다 봄을 상징했고 젊은이를 상징하고 아주 호연지기를 키우는 기운을 상징했기 때문에 두 개의 의미를 같이 뒀던 겁니다. 예. 다음에는 검정색입니다. 흙은 겨울을 가리키고 현무, 물을 가리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어둡고 춥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을 많이 피해왔던 겁니다. 우리나라 그 경복궁이 정궁인데요. 정궁은 이제 정식 궁궐입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행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옮겨 있는 데고 정궁인데 실제로 뒤에 보면 북문, 숙정문이 똑바로 나 있지 않고 약간 옆으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문도 되게 가려져 있고 작습니다. 광화문처럼 아주 크고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광화문은 남쪽을 상징하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북쪽에서 들어오는 기운, 추운 기운, 음습한 기운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문도 좀 옆에다 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임금님이 옷을 입고 구장복을 입고 큰 행사를 하실 때는 또 검정색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고 귀신도 상징하고 안 좋은 의미도 있지만 임금이 사용하실 때는 최고의 권위를 잇는 행사 때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어두운 겨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귀신이 언제 나타납니까? 누가 이제 여담으로 그러는데 여름이요 그러는데 여름에는 귀신 영화를 많이 틀어주는 겁니다. 시원하라고. 그이지 진짜 귀신은 바로 이 겨울에 춥고 음습할 때 나타납니다. 실제로도 귀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색 5개는 끝났고요. 첫 번째 상생색입니다. 상생색, 화생토. 예, 불이 나무를 갖다가 이제 흙을 살린다 이런 화생토의 기운에서 나온 건데 훈색이라고 합니다. 이 색이 잘 보면은 분홍색 같지만 노란색도 조금 들어가고 있어서 아주 예쁜 색입니다. 상생간색, 훈색입니다. 향기 훈자, 따뜻한 훈자입니다. 따뜻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규색입니다. 노쇠색입니다. 저 가운데 보면 노쇠로 만든 장식들이 붙어 있어요. 노쇠. 예. 그래서 이제 그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노쇠하고 놋그릇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보면 안성맞춤이 뭡니까? 유기그릇, 노쇠로 만든 그릇입니다. 소리도 아름답고 땡땡 닦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온도 보존도 잘 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노쇠를 좋아했기 때문에 규색이라고 합니다. 토생금 흙 속에 그 금을 쇠를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 흙은 희생해서 쇠를 낳고 그러니까 쇠를 품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황색과 백색의 간색입니다. 예. 규색, 노쇠색입니다. 다음에는 불색입니다. 불색은 뭐냐면 나무를 이제 불을 피워서 재가 됐을 때 거기 나타난 재색을 말합니다. 불색. 금생수 그러니까 쇠는 물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색은 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색은 저렇게 지금 생긴 회색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생간색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불색은 너무 자신을 낮추는 색이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회색을 썼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이 회색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예, 다음에는 암색입니다. 어두울 암자인데 어두운 색 이런 뜻입니다. 저 암자를 해석을 이제 해보면은 어두운 색 이런 뜻입니다. 그 색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수생목 물은 희생해서 나무를 살린다. 수생목의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이 암색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면은 저게 실질적으로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있던 당하관 무관의 복인데 암색복입니다. 암색복.
정식 명칭이 암색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저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여담이지만 저 겨드랑이 보면 꼬맨 자국들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유채색 옷은 그렇게 매일 빨 수가 없었어요. 예, 빨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주로 높은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감급들 있죠. 정의품 이상. 대감급들의 옷은 함부로 이 방맹이로 두들겨 빠는 게 아닙니다. 특히 임금님의 옷은 방맹이로 두들겨 빠면 그냥 그 진짜 거의 사형당합니다. 임금님을 직접 때린 게 되기 때문에. 해서 어떻게 해요? 저기 보면 겨드랑이를 꼬맵니다. 땀이 여기 배니까 계속 여기만 꼬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또 나름대로 옷을 빨래를 적게 하면서 이제 해왔던 거죠. 그리고 목에 동정이라고 해서 하얀 띠가 있는데 요걸 보고 지저분해지면 거기만 풀러서 이렇게 갈았던 겁니다. 예, 암색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는 당하관, 그러니까 당하관은 뭐냐면 정사품 이하 이 급여를 말합니다. 정사품 이하. 정삼품은 당상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색입니다. 이 보라 정자인데 청색이라고 이제 청하고 이제 풀 청자하고 색자가 같이 붙어 있죠. 정색입니다. 바로 목생화입니다. 나무가 불을 살린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저 멀리 보이는 노을에 보이는 아주 푸른빛을 도는 보라색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정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상생간색이었고요. 이제부터 이 홍색부터는 상극간색이 됩니다. 상극간색. 예, 화극금. 불이 쇠를 이긴다. 화극금입니다. 화극금. 그래서 홍색입니다. 이 홍색은 여성을 상징하는 색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간색 중에. 하나는 녹색이고 하나는 홍색입니다. 녹색은 녹당 그래갖고 아주 귀한 아가씨를 엄마가 계신 안방 뒤쪽에서 키웁니다. 예, 집을 이렇게 볼 때는 좌청령 우백호 할 때 우백호 쪽에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집을 이렇게 평면으로 볼 때는 그 우리는 이제 북쪽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쪽에 서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쪽에 있는 방에 대나무를 심어갖고 곱게 키운 아가씨는 녹색을 상징하고 홍색을 가진 아가씨는 홍등가, 홍춘이 그래가지고 조금 여자를 좀 성적으로 비유할 때 많이 썼던 게 바로 이 홍색입니다. 예, 그래서 홍색과 녹색은 같은 간색이지만 상당히 색도 달라요. 홍색하고 녹색은 색도 거의 반대색에 가깝습니다. 그처럼 성격도 다릅니다. 똑같은 여성을 상징해도. 다음에는 이거는 벽색입니다. 푸를 벽자입니다. 왜 여러분들 상전벽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다. 상전벽해. 그 뭐냐면 산에 있는 밭이 상전벽해입니다. 이게 푸른 바다가 됐다. 엄청난 변화를 이룬 자연을 얘기합니다. 상전벽해. 그럴 때 바로 쓰는 게 저 푸를 벽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극목, 쇠가 이 나무를 이겨서 만든 색입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저기 상극색으로 벽색인데 요거는 경복궁에 있는 삼족향로입니다. 삼족향로. 예. 이 궁궐에 향로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향수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금님하고 영의정 대감한테서 땀 냄새가 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향을 은은하게 피우고 회의 중에는 이게 써왔던 겁니다. 향나무를 몸에 지닌 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지혜롭고 그런 거에서 위생적으로도 좀 깨끗했겠죠. 예. 그래서 벽색입니다. 상극간색입니다. 상극간색, 벽색. 다음에 드디어 녹색입니다. 녹색인데요. 이 녹색을 보면은 대나무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청송, 파란 소나무와 녹색 대나무, 녹죽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 대나무를 상징하는데 이거는 사계절 대나무는 죽지 않는 한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군자의 색이기도 하죠. 그래서 목극토, 나무가 흙을 이겨서 아주 잘 자란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표적인 게 이 대나무가 되겠습니다. 아주 이제 깨끗한 대나무. 이 사진도 제가 그 담양에 있는 중록원 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다리를 받쳐놓고 올라가서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 중록원에 가니까 왜 제가 저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갔냐면 여러분들도 대나무 감상하러 가시는 건 좋은데요. 그 밑에다가 조각칼로 낙서 좀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 예. 아깝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조심하시고 또 이건 그래서 위에는 깨끗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진 찍으시려면 위쪽을 찍으시면 아주 예쁜 대나무를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류황색입니다. 말색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류황색인데 그 몽고에 보면 옛날 우리 그 조선 시대에도 그 이익 선생님의 그 성모사설을 보면 마형문이 아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형태를 적은 아예 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고 백만은 어떻게 되고 꼬리가 까마면 무슨 말이고 참 월다말 월다말 월화말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월다말 류입니다. 바로 얘네들이 월다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찍은 사진이냐면 제가 이 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류황색이라는 한자를 보여주니까 서삼릉에 그 마교장이 있거든요. 말을 키우는 곳 서삼릉. 예, 서삼릉에 있는 말 교사가 이거를 직접 5마리를 꺼내주신 겁니다. 이 말들을 찍어야 제대로 된 류황말이 된다. 이래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 토국 수로 만든 건데요. 황색하고 흑색, 그러니까 노랑, 가운데 있는 노랑하고 북쪽에 있는 검정을 섞었을 때 나오는 색입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끔 가다가 한국의 전통색 책 중에 표기가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는 유황이 있죠. 광물. 화산 옆에서 나는 거. 이걸로 기록을 해놓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절대 저거 아닙니다. 한자도 틀렸고 저건 유황이죠. 예, 한자도 틀렸고 색도 틀리고 어떻게 노란색하고 황색하고 검정이 섞였으면 오른쪽에 있는 갈색이 되는 게 맞지. 어떻게 저렇게 더 밝은 흰색에 가까운 유황 그 물질색이 됐겠습니까? 절대로 저렇게 써 있는 책은 고전을 하나도 안 본 책이니까 아예 덮어버리십시오. 예. 어쨌든 황색과 흑색의 말색입니다. 류황색. 예, 다음에 이제 상극색 중에 끝에 자색입니다. 근데 이 자색은 상극색이지만 굉장히 높은 클래스에 있는 분들이 관복으로 많이 즐겨 입던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자적 용포인데요. 영친왕께서 꼬마였었죠. 그때는 영친왕이 이제 작을 때 일본으로 잡혀갔으니까 그 꼬마 때 궁궐에서 입으시던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자적 용포입니다. 그래서 그 고궁박물관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 박물관에 가면 진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바로 요거는 진품입니다. 그래서 그 자적 용포고요. 또 이 자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단색으로 염색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적색 용포를 입으시고 겉에다가 망사로 된 검정색 아주 부드러운 망사를 걸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색이 입체로 섞여가지고 자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색은 고려 때는 아주 그냥 이 상위 클래스에 계신 아주 높은 분들이 입었던 옷이고 또 임금님들도 입으셨고 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그 영친왕이 어렸을 때 입던 용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흑백 사진으로 주로 보실 거예요. 이렇게 고종황제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5색의 기본적인 색 이름을 알아봤고요. 요 다음부터는 또 한 색 한 색 알아보는 시간이 있을 거고 요 다음에는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오방정색이 우리와 함께 해왔는지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